안녕하세요. 리민병원의 민병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릎관절염에 대한 방사선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 KL 등급이 현재 이렇게 나쁘지만 치료를 잘 받고 그러면 더 좋아질 수가 있나요? 답은 아쉽게도 아닙니다. KL 등급은 이미 구조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뼈가 만들어졌죠. 골격이 만들어지고 관절 간격이 연골의 마모에 의해서 또는 반월상 연골의 파열에 의해서 좁아져 있고 뼈가 심하게 하중을 받아서 딱딱하게 경화가 돼 있고 이것들은 더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느끼고 있는 통증이라든지 겪고 있는 기능성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염부 조직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히 염증을 잘 관리하게 되면 KL 등급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KL 등급이 내가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심해질 가능성은 있나요? 답은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KL 등급을 이렇게 진행할 확률을 보니까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갈 때에는 30에서 50%, 2등급이 3등급으로 갈 가능성은 20에서 40%, 3등급이 4등급으로 갈 확률은 10에서 30%. 전반적으로 10년 동안의 기간을 볼 때 최소 한 단계 이상 진행할 확률이 40에서 60%입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는 많은 요인들이 또 있지만 그 진행 속도와 진행할 가능성은 환자분이 연령, 그러니까 연세가 많을수록 또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지배 관절염이 있는 그런 유전적인 요인 또는 그 사람의 활동도에 따라서 KL 그레이드가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KL 등급이 높아지고 골관절염이 진행하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몸무게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이 되면 골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체중이 5kg 증가할 때마다 KL 등급이 진행할 위험이 무려 30에서 40%가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관절에 변형이 와서 관절에 정렬에 이상이 있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반 변형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X자형 다리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환자분의 왼쪽 무릎을 봐주십시오. 심하게 내반 쏠림이 바루스 스로스트가 심하게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릎의 내측에 체중이 훨씬 더 많이 쏠리기 때문에 골관절염이 진행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됩니다. 무릎의 연골은 마모를 줄이는 아주 중요한 조직입니다. 반월상 연골은 무릎의 관절 간격을 메워줘서 체중을 골고루 이렇게 분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쿠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거나 혹은 잘라내거나 관절 연골이 조금이라도 데미지가 받으면 손상이 있게 되면은 골관절염은 더욱 빨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요인은 뼈에 이상이 생기는 골수병변입니다. 이렇게 MRI를 찍어 보게 되면 정상적인 뼈가 아니고 하얗게 이렇게 변해 있는 병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뼈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싸고 있는 연골은 이상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수병변이 있으면 골관절염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활막염이 있는 경우입니다. 활막염이 있게 되면은 거의 70%, 80% 무릎에 물이 차게 됩니다. 삼출액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삼출액은 많은 염증 인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골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활막염이 있게 되면은 KL 등급의 진행 속도가 약 2배 정도 빠르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연령이 많으실수록 KL 그레이드의 진행이 더 빠르게 됩니다. 60세 이상보다 60세 이하가 훨씬 진행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부모나 형제가 골관절염이 있게 되면 KL 등급이 진행하는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처럼 알고 있는 KL 등급에 대한 의의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관절염을 진단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심하다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KL 등급이 매우 심하면 당연히 향후에 치료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즉 수술적으로 할 것이냐 또는 수술을 안 하고 계속 비수술적으로 갈 것이냐 하는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심평원의 판단에 의하면 4등급 이상이 우선 인공관절 수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편하고 단순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신약 개발에 또는 연구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 있지만 많은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확한 판단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이상이 많이 임상적인 증상이 있을 때는 MRI라든지 또는 기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이런 진행 여부도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많은 경우에 30에서 50%가 관절염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KL 등급이 나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KL 등급이 낮다고 해서 또 안심하셔도 안 됩니다. KL 등급은 말 그대로 엑스레이에 의한 평가이지 그것이 나의 통증과 기능 정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